싱가포르에서 북미 회담이 6월 12일 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보름이 지났습니다. 이 다음 주에 뭐 폼페이오가 평양에 다시 들어간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6월 12일보다는 분위기가 많이 지금 다운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12년에 조세비온 그 대표께서 그 국무부 계실 때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북한 김계관 그 외상 사이에 리프데이 합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리프데이 합의가 있었는데 그때 이게 합의된 지 한 40일도 안 돼서 북한이 미사일 테스트를 해서 다시 미북 관계가 경색으로 들어갔습니다. 혹시 이런 그 잘못된 미국과 회담 이후에 합의 이후에 다시 또 경색 국면으로 들어가는 이런 잘못된 어떤 이 궤적으로 북미 관계가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패싱 당했다는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You got it. Yeah. Thank you very much. I think there is a lot of difference between the Leap Day Agreement and the Singapore Agreement. Principally, Leap Day Agreement was a working level agreement, my level. Singapore Agreement is leaders level. So that in itself is very different. 예, 우선 그 립데이 그 2월 그때 있었던 그린 데이비스가 했던 그 합의는 이번에 그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정상 간에 있었던 합의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우선 수준의 차이를 두고 말씀드립니다. 그 립데이의 합의는 내 차원, 즉 그 조셉 윤 대사 차원에서 했던 것이고 이번에는 대통령급에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The other big difference is Leap Day Agreement has a lot of details, and it failed because it failed to include satellite launch. That's the reason it failed, and because satellite launch is the same as ballistic missile launch, and however, Singapore Agreement has no detail. That is its strength and its weakness. 또 하나의 립데이 합의와 싱가포르의 합의의 차이는 우선 그 립데이 합의에서는 상당히 구체적인 언급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 실패한 부분은 위성 발사에 대한 취급을 전혀 언급을 안 했던 것이 문제가 됐고 다시 말해서 그때 그 후에 위성을 발사했을 때 미국 측에서는 이것을 미사일 발사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 합의가 깨졌던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싱가포르의 합의 내용을 보면 구체성이 없고 모호하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장점과 단점을 한꺼번에 지닐 수 있는 이러한 그 합의의 양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 think the last difference is that there difference in personalities. Kim Jong-un is a different leader than he was in 2012. And I mean, you saw him. He had just assumed his position, Leap Day Agreement. Now, his position has been completely consolidated. He is a strong leader. There's no question. What he says goes in North Korea. Same thing with the U.S. Trump is a strong leader, and Trump is not going to accept failure. So the last thing I will say is that it may take long for this agreement to reach some degree of detail and what I call, deliverable. But I don't think it will fail within 40 days. 또 하나 차이점을 든다면 성격적인 차원에서 볼 수 있는데 2012년 당시에 김정은은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고 해서 위치가 안정이 되거나 강화된 그런 입장이 아니었었습니다만 지금은 완전하게 권력 기반이 다져져 있고 또 자기의 주관도 뚜렷하게 세울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됐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은 강력한 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그 대통령이 됐고 이에 따라서 이 실패를 하지 않겠다는 그리고 반드시 이번
그 합의에서 성공을 이끌어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점이 그전과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 의원 다음 질문해 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문화일보 논소리원 이미숙입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패널리스트로 참가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조셉윤 대사께서 모두 발언에서 오토 원비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6월 19일이 이제 오토 원비어 1주기인데요. 그래서 조그만 칼럼을 문화일보에 썼더니 경상북도 어느 전 모르는 분이 하나 편지를 보내셨어요. 그 오토 원비어를 기억해줘서 고맙고 원비어의 그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한미 양국이 노력해야 된다. 이런 저 메모 카드까지 보내주셔서 이런 의미가 상당 남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제 질문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조셉윤 대사께서 국무부 생활 33년 하시는 동안 뭐 많은 중요한 일을 하셨지만 오토 원비어 사경을 헤매는 23살의 청년 오토를 여하튼 북한에서 또 미국으로 데리고 나오시는 협상을 하셨고 안타깝게 이제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미 의회에서는 오토 원비어 법이라는 이름의 여러 가지 법 예컨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원칙 없이 풀면 안 된다. 인권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미국 정상화할 수 없다는 이런 여러 가지 법안들이 좀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느낄 수 없을 수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오토 원비어라는 23살 청년의 그 죽음이 앞으로 미국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미국에서 어떻게 그 오토 원비어가 기려질 하나의 상징으로 될 것으로 저는 보는데 그 대사님 생각을 좀 우선 듣고 싶습니다. It's of course sad, and the importance of human rights is very fundamental in U.S. foreign policy. But at the same time, U.S. foreign policy is realistic. It's realistic, and you see Donald Trump moving on. He is now done with that issue, and I think he made it clear that priority goes to peace and stability and resolving nuclear issue. 이 오토 원비어의 일은 참 그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외 정책에 있어서 인권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안정과 평화, 안전 그리고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그 중요한 목표를 지향하면서 아직도 전진하고 있습니다. However, I don't think relationship between U.S. and North Korea can be completely normal. I don't want to use normalize because that's a diplomatic thing. It cannot be normal until the issue of human rights that we have discussed with them and have found some way in which North Korea agrees to improve human rights conditions, but that comes very, very at the end. 그러나 이 북미 간의 완전한 정상화, 관계 정상화가 되려면은 역시 그 이 인권 문제가 협의를 통해서 그리고 개선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되지 않으면은 완전한 관계 정립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은 아마 맨 나중에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인권 문제 맨 나중에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또 준비한 인권 문제 관련 질문은 뒷부분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저 대사님이 이번에 방한하셔서
제주 포럼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고 또 뭐 연합뉴스, 중앙일보 오늘 아침에도 중앙일보 인터뷰가 보도가 됐는데요. 많은 말씀을 하신 것 중에 제가 느낀 거는 미국 정상회담 싱가포르 6월 12일 회담에 대한 온도차가 좀 있다. 한국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이제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면서 평가를 긍정적으로 하는 부분이 많은데 물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유보적이지만요. 미국에서 또 윤 대사님께서 보시는 거는 굉장히 비판적인 부분이 많았습니다. 예컨대 제주 포럼에서 문정인 교수가 10점 만점에 9점을 준 반면 대사님은 5점을 주셨더라고요. 그 미국 정상에 대한 평가 그리고 앞으로 후속 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 로드맵이 나올 거라는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회의적이신 걸로 나타났는데 북한과 직접 협상을 하셨던 분으로서 이렇게 좀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하시는데 왜 그러신 건지 그러면 대사님이 보시는 전망은 어떤 건지 좀 전반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Well, I completely think having a summit is better than not having a summit. You know. 이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자체는 안 일어났던 것보다 훨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But we do have expectations when leaders meet for the first time, especially between two really historical enemies, leaders from North Korea and United States. We have expectations that something concrete will come and two sides will agree on some concrete measures. And I feel that the joint statement that came out on June 12th really lacked those concrete steps. 이것은 더군다나 두 나라 사이가 적대적인 관계로서 서로 적이었던 처지였기 때문에 이러한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지난 6월 12일 날 있었던 정상회담의 공동 성명 내용을 보면 무척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And I mean, for all of us, what we're looking for is a sign, evidence that Kim Jong-un is serious about changing the course of his country. And I saw no such sign in the joint statement that came out. The language that was used in the joint statement is very much language that North Korea have always used and have insisted. The language used for denuclearization showed there was no sign that they're seriously changing. And so this is why I'm disappointed with the actual statement. And we only have the statement to go on, you know. 그리고 김정은이 지금 현 입장에서 자국을 보다 잘 살게 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그런 그 전략적인 생각은 갖고 있는 게 분명한데 이번에 그 공동성명 내용에서 사용된 언어 표현들은 북한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표현과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자기 입장이 별로 변한 것이 비핵화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런 자체가 앞으로 그 비핵화에 대한 그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데 또 하나의 새로운 도전으로 등장할 것으로 봅니다. So, I mean, as you know, Pompeo has met with Kim Jong-un now 3 times, you know, and Trump has met Kim Jong-un, and there were a number of negotiations at lower level, you know, at my level that happened. And so far, I think it is good that they're communicating, but the fundamental underlying problem, I don't see that there is a lot of common ground, you know. 그래서 폼페오가 김영철도 여러 번 만났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만나서 협의도 했고
그 이전에 실무 차원에서 여러 차례 거쳐서 북미 간의 입장 조율에 대한 협상이 있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서로 대화는 잘 되고 있다,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공통점은 아직 발견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So you might ask, what did we want to see? You know, what is it that we want? What was it that we wanted to see? For me, it is to show that they are serious about denuclearization. They have to go at least one step further than they have done in the past, and that is to give a complete declaration of nuclear weapons, nuclear sites, and nuclear material. So if they were to, you know, how can you start negotiating on denuclearization when you don't know what they have? So that has to be the first step. If they don't give that first step, to me, it doesn't indicate that they are moving, you know. So I think we will know that they are serious when they give that declaration. 그래서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은 그들의 말을 통해서 실현되는 과정에서 보고 싶은 것은 즉 그들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우선 북한에서 그 핵시설과 그리고 계획과 관련된 모든 물질 시설 뭐 등등에 대해서 자세한 완벽한 그 신고를 즉 선언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근거가 돼서 우리가 검증도 하고 이행의 절차도 따져볼 수 있게 되는데 그쪽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미리 스스로 우리한테 리스트를 만들어서 주지 않으면은 어떻게 이행 과정에 착수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귀하게 모셨기 때문에 혹시 플로어에 계시던 분들 중에서 추가로 질문하실 분들은 관훈클럽 사무국 직원들한테 질문지를 주시면은 플로어 질문도 소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많은 그 답변을 좀 듣기 위해서 패널들께서는 질문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사님께서 그러니까 보시는 거가 그러니까 비핵화의 의지, 진정성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 쪽 정부에서는 상당히 있다. 그거 보고 또 트럼프와 폼페이오 쪽에서도 비핵화 진정성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사님이 보시기에 구체적으로 증거를 확인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비핵화 초기 신고 및 핵 시설, 핵 원료, 핵 무기에 대한 최소한 신고 정도는 해야지 그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Yes. This is the question of credibility or trustfulness. Well, we don't know. I mean, I don't think anyone can say we can trust or we cannot trust. We only know if they deliver what has to be delivered. So, you cannot make a judgment that they are serious, not serious, or they will do it or not do it. Only thing you can do is, make sure they do these concrete actions. 알겠습니다. 간단히 그 진정성 여부에 대한 문제는 알기가 어려운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질적으로 그 합의 이행을 또 그리고 이행 과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실천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을 보고 그들이 진정성이 있었나 없었나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6.12 정상회담 전에 성김 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교부 부상이 판문점에서 굉장히 많은 회담을 하고 또 한국 미디어에도 아주 디테일한 합의가 나올 것처럼 보도가 되다가 공동 성명에는 4가지 항만 간단하게 나와서 상당히 실망이 컸는데요. 대사님 뭐 오래 협상을 해보셨으니까 그렇게 알려진 것처럼 그렇게 논의가 많이 있었으나 최종이 안 된 건지 아니면 그 CVID
북핵 완전한 폐기까지 논의가 가지도 못한 건지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Well, I don't know because I was not there, you know. Yeah, I don't know, but of course our side would have wanted as strong a commitment and some concrete actions and the usually our side will want. I mean, this is true all the time. As strong a statement as possible, and North Korean side will want as general a statement as possible. So we ended up with a general statement, you know. 그 차원의 협상에는 본인이 직접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나도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보다 구체적인 가능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싶어하고 북한 측에서는 될 수 있으면 일반적으로 모호하게 표현을 하려고 했던 것이 이번에 결과에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전체적인 그 구체성이 없는 것은 그렇게 잘된 것이 아니라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네, 비핵화 얘기는 플로어에서도 또 더 질문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저 이번에 방한하셔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중앙일보 헤드라인도 그 북한이 종전선언 요구한 적이 없다. 한국이 원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종전선언 관련해서 4.27 판문점 선언에 보면 연내 추진이 나왔고 미국도 할 것처럼 그래서 뭐 남북미 싱가포르 회담 얘기까지 나왔었는데요. 대사님은 종전선언에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이신데 종전선언에 대해서 왜 이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사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고요. 언제 그러면 하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Well, I think it's incorrect to say I'm in favor or not in favor of end of war declaration. I think end of war, to me, end of war declaration, should be linked to peace treaty. I mean, if you say that the war has ended, then you have to have a peace treaty to link that end of war, So without anything done on the peace treaty side, it is difficult to have end of war declaration. And so, but then peace treaty is a very, very complicated issue. You have on the one hand diplomatic recognition, you have on the one hand the role of UN, you have the other hand the role of the actual countries that fought there, the four principal countries. So it's a difficult thing. So that has to be thought through very carefully. And certainly when I was doing this, we had not reached that a decision yet. 내 자신이 그 종전 선언을 원한다, 선호한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전 선언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그것은 전반적인 평화 체제하고 관련해서 즉 평화 협정, 조약의 일환으로서 같이 함께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 평화 조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들이 개입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유엔하고 관련된 문제도 있고 또 국교 정상화 외교상으로 북한을 인정한 문제도 생기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한국전에 직접 참전했던 나라들의 입장도 고려되고 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한데 종합적으로 협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가 일했을 때에는 합의된 내용들이 없었습니다.